봐봐. 여기 저기 저쪽 기네. 끝 있잖아. 네. 이렇게 모여 있는 걸 한. 네, 됐어요. 오늘은 군산으로 대나무 죽순을 캐러 왔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죽순 자르는 법하고, 그 다음에 대나무 밭에서 수련하는 법, 그 다음에 대나무 밭에서 수련을 하면 어디에 좋은가, 그리고 대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죽순 깔 때는 이게 촘촘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까면 절대 안 까져요. 그래서 손으로 깔 때는 손톱을 이용해서 맨 아래 양갈래로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 맨 밑을 까면 이렇게 까기가 쉬워요. 죽순은. 안 그러면 칼이 있으면 칼로 까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런데 지금 칼을 오늘 안 가져와서 손으로 까는 거, 손으로 까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요 밑에를 이렇게 맨 밑에를 까서 이렇게 돌려주면 쉽게 까져요, 죽순이. 그러면 아주 뽀얗게 마디 형태, 대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마디 형태로 나와요. 아주 이쁘죠? 네. 예. 예, 이런 식으로. 근데 대나무는 희한하게 뭐냐면, 이번 거는 위에서 자루 감아주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위에서 자루 감아주고, 두 번째 거는 좌에서 우로 감아져요. 그 껍질이요? 예, 껍질이. 좌에서 우로 감아지고, 한번 잘 보세요. 또 좌에서 우로 감아졌고, 또 위에서 또 자루 감아져요. 그리고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떨어져요. 또 여기서는 또 좌에서 우로 감아져요. 우로. 요 밑을 잘 까야지 조금 있다가 죽순 까기가 편해요. 밑만 잘 까진다면 요 위에 부분은 이렇게 쉽게 까져요. 네. 또 요 밑에 이렇게 위에서 좌로, 좌에서 우로. 한 번은 좌에서 우로, 한 번은 위에서 좌로. 꼭 태극과 같아요. 그래서 태극이 이런 형태로 좌가 강하면 우가 약하고, 우가 강하면 좌가 약하고, 균형 있는 형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어울리면서 감아주는 형태. 예. 그리고 죽순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죽순 드실 때 죽순에는 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죽순을 드실 때는 이렇게 깐 다음에 끓는 물에 한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20분 정도 끓여 주신 다음에 그 물에 가만히 놓으세요. 끓는 과정에서 독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식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독이 빠지거든요. 이 죽순의 독. 예. 찬물에 담궈서요. 예. 데친 다음에 예. 한번 끓이고 끄집어내서 찬물에 다시 넣고 숙성을 시키듯이 가만히 냅두면 그 과정에서 죽순이 갖고 있는 그 독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위에서부터 까니까 안 까져요. 이렇게. 예. 그래서 아래서부터 까는 걸로. 이렇게 아래서부터.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이거 까기가 어려워요. 예. 예.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되네요. 이렇게 비틀면서 한 번은 우측으로 비틀고 한 번은 좌측으로 비틀고 조금 나오네. 아, 이게 이 머리가 너무 좋아요. 이거 나가면 안 돼요. 학교 머리는 꼴찌인데 이상하게 잔머리는 아예 100단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는 안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겉피가 연해지면 그 다음에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아까 죽순에 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껍질도 맨손으로 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맨손으로 까는 건 상관없어요. 먹을 때 독이. 예, 먹을 때 체내로 들어와서 흡수하는 독. 예를 들면은 인간이 독이 어디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세균이? 입이 많을까요? 항문이 많을까요? 입이요? 아니에요. 손이 가장 많아요. 선택지가 없었어요. 손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손이 얼마나 들어온지, 그래서 모든 거는 감기 예방이나 이런 거 할 때 꼭 그 손을 꼭 깨끗이 씻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지요. 이 정도 됐을 때, 아이고, 너무 셌네요. 제가 아구심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아구심 없어도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윗대가리 남겨놔야 되는데. 윗대가리요? 예. 왜요? 윗대가리가 맛있는 거예요. 아, 기요? 그럼요. 저기는 다 따던데요? 아니요. 예. 윗대가리가 맛있어요. 예.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예. 무식하면은 반명해줘요. 네. 첫째가 대나무를 설명할 때 보면 이 대나무의 마디를 상징하는 것은 이것은 얼과 정신, 뿌리를 이어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뿌리서부터 올라올 때는 이 마디가 짧아요. 마디가 짧다가 가면 갈수록 마디가 넓어지고 커져요. 그런데 저 위로 가면 또 마디가 또 약해져요. 굵기가. 아래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마디. 왜 이 마디가 이렇게 두껍고 틈실한지에 대해서 아세요? 대나무는 이 마디가 아래부터 짧다는 건 이 어떠한 뿌리, 정신, 얼을 만들 때 이 조상네들이 그 새로운 얼을 만들 때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이 있겠다고 보셔요. 심지어는 집을 지을 때 조상들이 엄청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그걸 그대로 이어받고 성장해 나가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대나무는 얇아져요. 모든 나무의 습성이 얇아지지만 얇아졌다라는 것은 곧 무슨 뜻이냐면 조상의 얼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나무를 상징하는 건 바로 조상의 얼과 뿌리를 이어받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중간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대나무가 두꺼운 데까지는 후손들이 조상의 얼과 뿌리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더 조상을 생각하면서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나무는 곧 조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특히 조상 중에서 대나무는 어머니를 상징할까요? 아버지를 상징할까요? 예를 들면 조상이라 하면 어머니를 상징하게 되면 조상은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를 상징하면 조상은 안 바뀌어도 돼요. 그래서 곧 아버지의 정신 뿌리, 아버지의 정신 뿌리, 그 아버지의 정신 뿌리를 이어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 마디를 보면 이 대나무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그 조상들이 어떻게 고생해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위에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만 보면 마디가 짧지만 그 밑에 있는 뿌리, 대나무 뿌리는 마디가 오히려 또 짧아요. 그리고 엄청난 역경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역경 속에서, 뿌리에서 역경 속에서 고생한 다음에 땅으로 솟아오를 때, 죽순처럼 솟아오를 때 뿌리가 얼마나 넓고 크냐에 따라서 죽순이 두꺼워지고 짧아지고 결정돼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이 크냐 작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후손들은 그 얼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마디가 명확하고 두껍게 선조님들을 자랑하면서 후손들도 더 자랑스럽게 이렇게 나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동나무 지팡이를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꼭 대나무 지팡이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건 곧 무슨 뜻이냐면 집안의 얼과 정신 뿌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내 후손들에게 이어주겠습니다 라는 돌아가신 아버지하고의 자식 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대나무 밭에서 수련한다는 뜻은 항시 조상의 얼과 뿌리를 이어받겠다, 그리고 올바름으로 두껍게 잃어버리지 않고 성장하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옛날 고택이나 이런 데 보면 꼭 대나무가 집 뒤에 있어요.
뒤에 있다는 뜻은 그 무슨 뜻이냐면 대나무는 정신을 맑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요. 맑은 정신으로 앞을 보여준다. 그래서 선비들은 꼭 아침에 일어나서 대나무 잎을 따서 그걸 차로 끓여 마셨어요. 정신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요. 특히 대나무를 꼭 심었던 또 주 이유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일본 같은 데가 대나무가 엄청 많거든요. 왜 그 나라는 대나무를 심었을까요? 땅이 쩍쩍쩍쩍 갈라질 때 일본에서는 무조건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요. 안 죽으려면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대나무 뿌리는 밑으로 뻗는 게 아니라 옆으로 뻗어버려요. 그리고 서로 간에 촘촘히 뻗어버려서 대나무 땅이 아무리 갈라져도 대나무 밭에 있으면 대나무 뿌리에 의해서 내가 땅 밑으로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대나무를 심는 이유가 그런 자연의 조화도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죽는다는 것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기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쉽게 무기를 못 만들잖아요. 창을 못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는 대나무로 죽창을 만들어요. 죽창을 언제 가장 많이 사용했는 줄 아세요? 현대 시대 때. 6.25 때 이 빨갱이들이 죽창을 날카롭게 깎아서요. 그걸로 사람 푹푹 찔러버려요. 인민재판으로요. 지 아버지도 푹 찌르고요. 지 형도 죽창으로 푹 찌르고요. 심지어는 지 아들까지도 죽창으로 푹 찔러버려요.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대나무는 무기가 없을 때 전쟁 무기로도 많이 사용했어요. 네, 김영삼 대통령 묘자리에서 알이 나왔다는데 궁금합니다. 예. 동작동 현충원에서 김영삼 대통령 묘자리를 조성할 때 이렇게 큰 돌이 나왔죠. 그런데 방송에서는 알이 나왔다고 대서태필 했거든요. 모든 언론사가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봉황이 알을 어디다 깔까요? 대나무 둥지. 첫째가 봉황이 무엇을 먹는지를 알아야 돼요. 봉황은 오래돼 갖고 속이 텅 빈 오동나무가 있어요. 오동나무는 오래되면 속이 텅 벼요. 거기에서 대나무가 뚫고 올라와요. 올라오면 거기에 대나무 잎이 형성돼요. 그럼 봉황은 거기에다가 또아리를 들고 거기에서 그 대나무 잎을 먹어요. 팬다는 그냥 대나무 잎을 막 먹지만 봉황은 꼭 오동나무를 뚫고 나온 대나무 잎만 먹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어머니 품 안에서 나온 아버지를 먹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과 음이 조화를 이룬 잎만 먹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다 알을 까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동작동 현충원 김영삼 묘자리에 대나무 보셨나요? 오동나무 보셨나요? 오동나무도 없고 대나무도 없는데 무슨 봉황이 알을 까요?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또 하나 그 알을 보면 알들이 금이가 있는 게 있었을 거예요. 알이 금이 같다는 건 이건 썩었다는 뜻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묘소 자리는 봉황이 알을 깐 자리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직관들 똑바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직관하려면 그 기본적으로 봉황이 어디에다 알을 낳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봉황은 항시 오래된 오동나무 안에서 자란 대나무 잎을 먹고 그 자리에 또아리를 들고 집을 져서 알을 낳는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대나무에서 앉아서 수련하는 자세가 예. 있나요? 첫째가 소나무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나무에서 수련하는 방법과 소나무에서 수련하는 방법은 엄연히 틀려요. 왜냐하면 소나무는 알이 꽉 차 있고 오래됐어요. 그리고 사철나무예요. 대나무도 사철나무예요. 그런데 대나무는 꼭 한번 계절이 변할 때마다 꼭 인고의 세월을 꼭 한 번씩 겪어야 돼요. 대나무는. 소나무는 안 겪어도 되는데요. 대나무가 만약에 인고의 세월을 안 겪게 되면 그대로 썩어버리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인고의 세월을 거친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고, 또 하나 대나무는 속이 텅 비었어요. 길을 가둘 수가 없어요. 나이테가 있는 것들은 다 길을 다 가둘 수가 있는데 나이테가 없는 것들은 길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나무가 기가 약한 건 아니에요. 건강할 땐 항상 기가 세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치 기를 이 대나무에서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는 등을 쳐도 되는데 대나무에서는 등치기가 어려워요. 자체가. 아무리 두꺼워도 대나무는 속이 벽기 때문에 이 때리는 맛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는
이렇게 서서 수련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대나무로 수련할 때는 요런 거는 편하겠지. 이렇게 요런 식으로 대나무 밀기. 소나무 백날 밀어봐야 탄력 있나. 그런데 대나무는 이런 식으로 해서 탄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허리 부분 이런 식으로 해요. 예. 그 다음에 자체가 이제 대나무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밀 수 있는 거. 어깨, 임파선 부분을 대고 밀 수 있는 거. 소나무에선 또 이게 어려워요. 예. 이건 도인들이 옛날에 해왔던 방법들이에요. 예. 설설 밀면 안 돼요. 이거를 부딪힌 상태에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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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치듯이 설설 밀으면 치유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꼭 이렇게 대고 밀어야 돼요. 순간적으로 턱턱 밀어. 예, 턱, 턱, 턱. 예. 이렇게 밀고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수련할 때 대나무 밭에서 수련하면 정신이 맑아져요. 앉아서 수련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첫째가 대나무 밭에서 수련을 할 때는 항시 그 소나무하고는 틀려서 이 바람이 불 때 이 대나무 잎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있어요. 소나무는 그런 소리가 안 나요. 가만히 들어보시면 사각사각 사각사각 사각사각하고 챙챙챙챙챙 이런 소리가 나요. 이게 바로 선비 소리예요. 선비는 항시 대나무처럼 자라고 위에서 서로 간에 의견을 논한다. 죽이지 않으면서. 그래서 사각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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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서 서로 간에 의견을 논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두꺼운 나무들이 쓰러질 때 다른 나무를 해칠 수는 있지만 대나무가 두껍다고 해서 대나무를 해치는 거 보셨나요? 여기 대나무 쓰러진 것도 많지만 쓰러질 때 옆에 있는 대나무 죽인 거 없어요. 자기만 죽어요. 대나무는 나무 중에 희한한 게 뭐냐면 대나무가 죽을 땐 꼭 자기만 죽어요. 왠지 아세요? 내려가면 뿌리에서 같은 조상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에서 수련할 때는 이 바람이 불 때 사각사각 사각사각 더 예민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소나무에서는 이걸 못 느껴요. 그래서 대나무에서 수련할 때는 항상 귀신들을 수련할 수가 있어요. 귀신이나 3차원적 영적인 것을 수련할 때는 대나무 밭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정신을 맑게 해주고요. 이 손은 배꼽에다 찌르고 내린 다음에 꼭 양말은 벗어야 돼요. 양말을 벗어야지 이 대나무의 정신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손을 모으시고 배꼽에 찌른 다음에 내리세요. 그럼 거기가 바로 그 단전이에요. 그리고 숨은 들여 마셔요. 항시 아랫배로 들여 마시고 코로 버려요. 들여 마시고 버려요. 들여 마시고 버려요. 손이 뜨거운 거 느끼셨어요? 대나무라 그런지 소나무에서는 손뜨거움이 빨리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대나무에서는 손뜨거움이 빨리 이루어지네요. 이렇게 되면 거의 손에 100도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 내가 대나무가 되세요. 옆에 대나무하고 대화를 하세요. 옆에 대나무를 죽이지 마세요. 사각, 사각, 사각. 아삭, 아삭, 아삭. 바람이 움직이는 대로 몸을 맡기세요. 바람이 들어오는 대로 숨을 쉬세요. 새가 울면 새가 되세요. 새들이 속삭여요. 새들이 울부짖어요. 새들끼리 뭐가 잘됐네, 뭐가 잘됐네 서로 논하고 있어요. 파리도 날아다니고 모기도 날아다녀요. 대나무에서 나오는 시원한 향을 맡아보세요.
정신이 맑아져요. 마음이 맑아져요. 속세에 찌든 또 다 놓으세요. 몸을 청결히 하세요. 조상이 이 나라를 만들고 조상이 나를 만들고 조상의 숨결과 얼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자랄 것인지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쭉쭉 뻗어나가세요. 숨을 들여 마시세요. 숨을 버리세요. 숨을 깊이 들여 마시세요. 숨을 깊이 뱉으세요. 손이 뜨거우셔요? 네. 뜨거우세요? 총무님은 어떠세요?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세요. 어떠세요? 맑아졌어요. 맑아졌어요? 예. 청명하네. 새들이 모여요. 새들도 어울리고자 모여요. 새들이 말을 해요. 인간들도 자연이 됐다고. 새들이 울부짖어요. 새들이 두려움이 없어졌나 봐요. 점점 새들이 가차워져요. 새들이 미쳤나 봐요. 새들이 어울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눈을 떠보세요. 맑지요? 예. 수련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손이 뜨거워졌으면 손을 보시고 한번 보세요. 예. 사장님 아직 조금 문제가 있네요. 총무님은 아주 됐네요. 이제 사람을 치료해도 될 것 같아요. 기 빠지면 안 돼요. 총무님은 항시 사람 치료하면 기 빠져요. 그 다음에 손을 펴고 자연스레 숨을 쉬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숨 쉴 때 기가 들어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숨을 버릴 때 기가 빠져나가는 걸 느낄 거예요. 다시 숨을 들여 마셔 보세요. 손이 뭐가 들어오는 것 같죠? 코로 들여 마셨어요. 뭐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숨을 버리세요. 숨을 들여 마시세요. 숨을 버리세요. 단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때 숨이 들어왔다 나갈 때 손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시 숨을 들여 마시세요. 지금 바람은 차는데 손은 뜨거워지고 있어요. 숨을 들여 마시세요. 바람은 찬데 발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다시 숨을 들여 마시세요. 바람은 찬데 단전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단전이 뜨거워지셨나요? 뜨거워지셨나요, 단전이? 네. 뻥치면 안 돼요. 발은 뜨거워지셨나요? 느낌이 있어요. 예. 손은요? 좀 따뜻해졌어요. 이거 뽀록 나요. 왜냐하면은 할 때 손이 얼룩달룩 해야 돼요. 손 담으세요, 이렇게. 예, 그렇지. 그러니까 기가 다 빠져나가니까. 이쪽으로 해서 총무님 것도 한번 이 기할 때 나타나는 손이 얼룩달룩해요. 제 손 얼룩달룩한 거 보셨죠? 순환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수련을 하면 몸이 따뜻해져요. 기수련을 하면 평균 온도가 37.8도 정도에서 38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37.8도에서 38.2도까지가 최고의 열이고 인간의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온도예요. 족욕을 통해서 마사지를 통해서 올리는 열보다 호흡을 해서 자가 열로 올리는 걸 최고로 쳐줘요. 기가 맑으면 모기도 안 물어요. 이제 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소원이 뭔가요? 좌손은 태계를 잡으세요. 우손은 감개를 잡으세요. 손을 올리세요. 기를 서서히 전달하세요. 기울음이 어떻게 가나요? 우손으로 기를 밀고 좌손으로 기를 받아들이세요. 우손으로 기를 밀고 좌손으로 기를 받아들여 단전으로 모이세요. 기는 이렇게 가요. 잘 보세요. 기는 이렇게 가요. 통과해서 단전으로 들어와요. 기는 태극을 그리고 이 좌손의 근육, 태계의 근육으로 들어와 태계의 근육으로 나와서 태극을 그리고 다시 단전으로 들어와요. 다시 숨을 쉬시고 우손으로 기를 주세요. 좌손에. 기가 움직이는 걸 느끼셨나요? 느끼셨나요? 흔들려요. 우손으로 기를 줬어요? 네. 좌손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그리고 아랫배 단전으로 기를 받아들이셨나요? 받아들일 때까지 숨을 쉬시고 호흡을 하세요. 꼭 입으로 하지 마세요. 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우손을 단전에다가 놓으세요. 우손을 단전에다 놓으세요. 좌손은 그대로. 그리고 숨을 쉬세요. 단전으로. 머리가 열나는데. 열나요? 그럼 문제가 생겼는데요. 기가 막혔어요. 머리에 열이 나는 것은 기가 통하지 못하고 순환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단전호흡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명상식으로 대화를 해요. 그때 이렇게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로 말을 해야 돼요. 총무님은 어떠신가요? 아까부터 호흡 단전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숨이 막히신가요? 막히지는 않아요. 머리가 아픈가요? 아니요. 발이 저린가요? 아니요. 편안해졌어요. 뻥치지 마세요. 조금 이따 일어날 때 다 들통나요. 아닙니다. 맨 처음에 1번 하고 2번, 그 다음에 3번, 기를 주면 4번, 그리고 다시 5번, 다시 원점으로 돌리세요. 5번 만에 항시 끝내세요. 아셨죠? 지금 손 뜨겁기는 어떠신가요? 많이 따뜻해졌어요. 많이 뜨거워요? 뜨거운 정도는 아닌데 따뜻해졌어요. 예. 제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단전손. 아니요, 손가락을 넣어서. 손이 총무님이 더 뜨겁네요. 네. 예. 엄청 뜨거우시네요. 제 손이 많이 따뜻해요. 예. 네, 많이 따뜻해요. 예. 이제 라서